안녕하세요. 이방사TV 집토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전매를 잘하는 꿀팁, 전매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전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전매란 샀던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분양권 전매가 있고 미등기 전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전매의 순서를 살펴보면요. 아파트 분양이 열리면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입주권을 가지고 나중에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 맨 처음에 수분양 받을 때 거의 대부분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 2년에서 거의 많게는 3년까지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개인의 계획과 사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파트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바로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등기 전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를 한다. 어감부터가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A와 B,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가 먼저 하나의 아파트를 5억에 거래를 했어요. 또 여기서 이제 C가 등장을 합니다. B는 A와의 거래를 취소하지 않은 채 C와 다시 5억 5천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B는 C에게 5억 5천을 받고 A한테 5억을 준 후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겨가게 되는 그런 거래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에서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 불법 거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첨권을 가지고 그런 거래를 조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같은 분들 있죠. 아파트 앞에서 막 명함 나눠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이고 걸리게 됐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는 지양해야겠습니다. 전매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 거래를 해보지 않아서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투자 목적이냐 실거주 목적이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정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 때 프리미엄이라는 가격을 붙여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분양권을 넘기는 분들은 프리미엄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겠죠.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옵션이 없는 매물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손님한테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옵션이 같이 선택되어 있는 매물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옵션이 다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라면 옵션이 없는 걸로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눈치 게임인데요. 전매를 할 경우에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좋은 매물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한번 그 물건이 전매로 거래가 된다. 그럼 그건 진짜 입주 때까지 다시 거래하지 못하는 물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나 평형대, 타입이 내가 원하는 거다. 아, 더 고민할까?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매 경험이 많은 부동산과 거래를 하십시오. 고등학교 선생님이 유치원을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상가에 특화된 사람, 그리고 오피스텔에 특화된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매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전매 노하우로 실수 없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매 경험이 많은 부동산과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계약 시 드는 비용 이외에 세금, 중개보수, 옵션 내역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매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분양가 확인하시고 프리미엄가는 확인하시는데, 그 거래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양도세 또는 취득세, 중개보수, 별도로 선택된 옵션 내역에 대한 금액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돈 마련할 때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매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내가 사려는 분양가보다 한 2, 3천 정도 더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움직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일반 분양 거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받고 자격 조건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명의이전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전매의 순서입니다. 근데 조합원 물건은 좀 달라요. 이 순서가 바뀌어요.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조합원 자격 조건이 돼서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전매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필요 서류를 모아서 시청에 접수를 하면 시청에서 이 사람은 조합원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대로 명의이전 승인을 받아야만 중도금 승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전매를 할 경우에는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손피 거래는 협의라는 사실입니다. 매도 타이밍인지 매수 타이밍인지에 따라서 프리미엄 금액은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입주 전에는 가격이 가장 치솟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프리미엄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주 전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매도 타이밍이 좋다고 하죠. 근데 반대로 전매 제한이 풀려서 전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막 시작이 됐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간 보느냐고 매수를 잘 안 하세요. 그럴 때는 프리미엄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다면 우리가 프리미엄 금액을 무조건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일은 없게 되겠죠. 네, 이천 지역에서 지금 전매 가능한 아파트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이더리체가 5월 달에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중리일스테이트는 조합원 전매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반 분양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빌리브 어바인시티 지금 계속 전매 진행 중이고요. 동부 센트레빌, 신한실크밸리, 휴먼빌 에듀파크 지금 얘기한 물건들은 이천에서 지금 다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전매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전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들 각각 위치와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을 네이버를 통해 또는 부동산을 통해 잘 살펴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매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전매 전문가를 모시고 이천에서 분양권 거래 가능한 매물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